할아버지의 영이 자꾸 여기를 맴돈다는 거야. 잘 기도를 해줘야지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그 어린 마음에 갔는데 갑자기 한복을 주시는 거야. 입으라는 거야. 그래서 한복을 입고 절을 했어. 근데 갑자기 얼마 있냐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지금 현금이 없는데요 라니까 그럼 계좌도 되니까 계좌로 한번 보낼 수가 있냐. 300만 원을 이체. 드라마 저기 있는 거지. 그럼 넌 이게 사이비라는 걸 언제 알았어? 그러니까 돈 뜯기고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상했구나. 이렇게 씌우면은 무서워서 준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세상에 그런 거 믿는 삐진이 있다 했더니 딸이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그 지훈이 무슨 이게 진짜. 안성에서 평택 좀 리얼해. 그러면 나 이제 태연이는 그래도 이제 청소년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가사 많지? 되게 많아. 나는 현역강으로 예를 들자면 참회라는 곡을 불렀었는데 그 참회가 뭔 뜻인지 잘못 말하면 그 과일 참외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귀엽다. 이게 뭐 과일 참외 옛날 말인지 막 그런 거 찾아보고 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천재인 거지. 이 뜻을 모르는데 이 감성을 표출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야. 이제 트로트나 노래 대부분 보면 사랑 얘기야.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나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보고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모를 때는 이제 할머니한테 이거는 사랑 얘기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면 예를 들면 뭐 가족의 사랑을 차라리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봐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하면서 근데 또 가사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 맞아 우리는 진짜, 맞아. 진짜 웬만한 어른보다 인터뷰를 더 잘해. 진짜 지금 계속 보면서 감탄하는 게 진짜. 모범적인 얘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범적인 얘기만. 수연아, 너가 우리 7명이랑 인터뷰 같이 하잖아. 너가 1, 2등이야. 맞아. 너랑 서장훈 1, 2등 할 걸 아마? 아니 근데 지훈이는 한동안 노래하기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기 힘들었었던 적이 있다면서. 맞아. 내가 이제 오디션으로 데뷔를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랑을 받고 그리고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이제 날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 분이 나인 걸 알고 내 욕을 엄청 하시는 거야. 그걸 들었어? 왜?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대 설 때마다 저분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 노래 일종의 듣고 공황 같은 거. 너의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그렇지. 그렇게 이제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 야, 지윤아, 그런 거 극복하려면 우리 서장훈 봐봐. 옛날 선수 시절 때 서장훈. 하고 뭐 우리 퇴장할 때 동전도 던지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근데 그 동전 주워서 지금 부자가 된 거야. 그때를 참고 이겨냈기 때문이지. 그래서 건물 사고 2조, 재산 2조 된 거야. 이런 미션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경쟁을 해서 어쨌든 탑7이 된 거잖아. 맞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3월 28일부터 콘서트. 서울을 시작해서 공연을 전국 투어를 같이 이제 돌 거야. 그러면서 그 공연도 하면서 4월 달부터는 한일 가왕전이라 그래서 한국의 탑7, 일본의 탑7에서 이제 여기서가 진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대결이. 강3 비하인드 우승에 이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도전이라고 적어놨는데 설지가 말한 도전. 여기에 오디션 중독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 어떻게 중독이 됐어? 누가 혜연이야? 바로 나야. 내가 가수 데뷔하고 나서 오디션 그 예능을 5번 나갔어. 트로트 예능을 4번 나가고 그냥 아이돌 예능을 1번 나갔었는데 어디 나갔었어? 나는 트로트엑스 그리고 뭐 K본부에서 하는 더 유닛 그리고 미스트로트 현역강 1 그리고 지금 현역강 3까지 이렇게 나갔다가 힘들거든 사실. 끝나면 많이 힘들어. 근데 좀 있다 보면 또 괜찮아. 약간 좀 심심해. 좀 심장 떨릴 기억이 때를 왜곡되지. 좀 다시 느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 거기서 도파민이 흐르는구나 막. 도파민이 있어. 야, 그러니까 잘하니까 혜연아 그것도 가능한 거지. 근데 이게 해라. 우리도 운동을 했잖아. 이게 근데 갔는데 예선 탈락을 다 해. 그러면 포기할 수 있잖아. 미련도 안 남아. 맞아. 근데 이게 될 듯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래 아쉽게 만들었고. 이걸 포기도 못 해.
근데 또 넘어졌는데 그것은 또 일어나기 쉽지가 않거든. 아니 맞아, 맞아. 근데 미안한데 언제 예선 탈락해 본 적 있어요? 본인은 그런 기록, 본인은 완전 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 찐. 아 인생에 탈락이 있었어요? 탈락 없었지. 할 때도 천하장사만 남는 거지. 예선 탈락이 좀 많지. 근데 나는 탑7을 뽑는 예능에서 미스트롯2 그리고 현역강 1에서 다 8등 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게 8등에 약간 팔자네 팔자. 팔자가 꼬여버린 거야. 너무 열받는 거야. 이 8이라는 숫자를 깨버리고 싶은 거야. 이번엔 그럼 몇 등 한 거야? 이번에 드디어 팔을 깼구나. 상승세네. 상승세야. 내가 진짜 8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내 생일도 12월 8일이거든. 그리고 내가 첫 차를 산 게 번호가 1988이었어. 팔이 맞네. 그 약간 이게 팔에 대한 노이로제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번 경연에 좀 그 팔을 좀 깨버리고 깼네. 싶어서 좀 오기로 도전한 것도 있어. 야, 저 8등 그래서 지훈이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2등에서 너무 아쉬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 나는 가는 데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유 진짜 아까워 내가 투표 많이 했는데 8등 해버렸잖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더 오기가 많이 그러니까 오디션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었네. 그렇지. 그래 이게 아니 또 근데 나- 7명 뽑는데 8등을 2번 하면 나 같아도 다시 나갈 것 같아. 그렇지. 딱 그 앞에서. 아 그러면 혜연이는 어떻게 이제 트로트 쪽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그 내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장윤정 선배님 닮았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열모습이 있어. 장윤정.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노래방 가면 트로트 맨날 부르고 뭐 엄마 아빠가 트로트 되게 잘한다 하니까 그냥 장기 삼아 나는 원래 트로트 잘하고 재밌게 하는 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돌 때도 계속 트로트를 많이 불렀거든. 라디오에서나 아니면 도전천국 이런 데서 많이 불렀었는데 도전적으로 시작. 세대 나온다 세대 나와. 소연이도 세대 나온다. 도전적으로 뭔지 알아? 모르지. 장윤정 누나가 MC 봤던 프로 있어. 맞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트로트 부르는 모습을 지금 대표님이 보고 스카웃을 한 거지. 좋네. 그래서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 현역강 3 비하인드 이제 우승 도전이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남인데 어떤 만남을 얘기하는 걸까 이게? 만남? 근데 수연이가 지훈이가 노래하는 걸 보고 가수의 꿈을 최고의 각찬인데 이거. 맞아. 지훈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언제 근데 알고 아마 그 베티오라 를 보고 수연이가 뭐 멋져 보였어. 언니가 국악을 또 전공을 했었고 베티오라 무대를 너무 멋지게 했더라고. 구음도 너무 멋지고 그 모습에 반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어. 사실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잖아. 맞아. 그리고 꿈에 그리는 슈퍼스타가 마음속에. 근데 그 슈퍼스타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 어떤 기분이었어? 일단 내가 너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이제 경연에서 만나서 이제 경쟁을 하기가 너무 싫었었어. 그냥 나는 이제 경연에 배우려고 나왔어. 이제 순위와 상관이 없이.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 아니 그런 게 해보니까 아니라 할만했지. 한 1년 지나면 내가 이기겠는데. 뭐야 훔치면 별거 아니었네? 아니야 경쟁을 하긴 싫었지만 또 언니랑 계속 시간을 보낸 게 나는 더 좋았던 거야. 아유 말하는 거 너무 예쁘게 한다. 아니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태연아, 솔지언니랑 엄청 친하다며. 나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치, 우리 몇 살 차이야 많이 솔지야? 몇 살 차이 나지? 나 15살이에요. 솔지가 내가 37이니까. 12살? 12살이면 뭐. 아니야, 3살 더 나지. 22이네. 22살이면. 그치. 진짜 그러니까 조카 이런 느낌도 있지. 조카지, 약간 이모 조카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내 친동생 같은데 나이를 가늠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렇지. 태연이가 속도 깊고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난 되게 친구 같거든. 이 얘기 해도 돼? 뭐? 아 솔지가 배려가 있네. 어리지만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왜냐면 게 태연이 되게 한번 또 이렇게 사춘기니까 가면 또 또. 웃거든. 뭐야? 지내다가 우리끼리 막 이제 그 깨똑도 주고받고 아, 이렇게. 근데 좋네. 태연이가 나를 너무 따라주는 거야. 근데 나도 그럼 너무 예쁘잖아. 그치, 예쁘지. 근데 어느 날 태연이가 언니 꽃 좋아해요? 이러더니 꽃이랑 그 구하기 힘든 그 베이글이랑
편지를 나한테 줬어. 오 예쁘네 태연이. 근데 내가 그때 나도 처음 해보는 이런 서바이벌 경연이어서 되게 지쳐있고 힘들었었거든. 근데 태연이 편지 보고 너무 내가 위로를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태연이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나는 언니한테도 안 써줬고 진짜 가족 어머니 아버지 빼고는 한 번도 써준 적이 없거든. 언니한테 이번에 그렇게 편지 쓰고 싶었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다는 게 진짜 느꼈어. 솔지가 우리 태연이 얘기를 잘 들어주나 보다. 수경이랑 혜연이 둘은 동갑인 거야? 동갑이야. 90년생 말띠. 유일하게 동갑이야. 그러면 서로 좀 친할까 오히려 안 친할까? 이제 친해지는 중. 친해지고 있는. 아 동갑이긴 하지만 막 친하진 않은 약간 서장훈이랑 김영철 같은 사이네. 유일한 동갑인데 서로 막 친하진 않아. 친해. 안 친하구나. 나 친해? 나 친해. 이 말 때문에 더 안 친해 보이는데. 나는 재미해가지고 친한 사람 친하다 굳이 얘기 안 하거든. 아니 니네 영철이랑 통화나 문자 자주 안 하지. 난 차단했어 이미. 나는 많이 해. 난 또 뭐 미역도 보냈잖아. 아 근데 영철이도 장훈이도 서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아니 그럼 나는 아니 근데 수경이는 완전 우리가 찐 초면인데 맞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오디션 참가 전에는 뭐 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나왔을 법도 한데 이렇게 바로 한 나오자마자 번도 안 나온 거야? 아무데도? 아니 지방에서 하는 어떤 조그만 거는 아니 거기 말고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예. 서울에 그렇지, 여기 방송국에서 하는 메이저 거. 방송에는 그전에도 그럼 가수 활동을 하고 있었네 지방에서도. 계속 나는 지방으로 좀 돌아다녔어. 많이 돌아다니다가 사실 나도 이제 트롯 가수 데뷔하기 전까지는 걸그룹 출신이야. 힙합 걸그룹. 힙합? 그래서 약간 좀 뭐 랩도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계기로 트롯을 하게 됐어. 그 전에 이제 뭐 현역강 나가기 전에는 전국을 돌면서 좀 무대 경험을 쌓고 싶어가지고 가요제를 전국으로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이제 현인 선생님 이제 하는 현인 가요제가 있거든. 거기는 창작 가요제인데 거기 나가서 대상을 타게 된 거야.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수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되게 유망주로서 되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10년 동안 무명을 겪었지. 너무 많지 근데. 맞아. 그럼 수입이 아무래도 좀 적었을 텐데. 나는 사실 뭐 수입을 안 받고 가는 공연도 대부분이었고 왜냐면 사실 이제 무명 가수니까 좀 이름을 한 번이라도 조금 무대 알리면 경험도 더 쌓고 싶고 좋으니까. 맞아.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뭐 쌀 하나 받고 가기도 하고 이제 알바도 트롯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알바를 했었지. 뭐 안 해본 게 없어. 나는 거의 뭐 설거지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뭐 물류센터에서도 일해보고 뭐 응원봉 같은 것도 만들어. 응원봉? 그 뭐 아이돌 맞아. 응원봉. 근데 그 되게 대스타야. 누구야? 블랙핑크. 그래서 내가 지분이 조금 있어. 거기 내가 한 500개는 만들었어. 와 많이 만든. 손으로 진짜. 아 직접 다 수작업이야? 이게 그렇지 하고 넘기면 여기 그렇지 옆에 사람이 수작업도 있고 불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을 다 수경아 부모님이 지켜보신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도 하고 또 좀 과정에서 이렇게 속도를 많이 상하셨겠네. 그렇지 뭐 나는 시장을 많이 다녔어 공연을.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한여름이었는데 시장 안이 되게 덥거든. 그 한여름에는 되게 더워. 근데 한 8곡, 9곡을 내가 이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면서 계속 부르는 거야, 노래를 맞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마침 엄마가 시장을 진짜 보러 와서 공연한 걸 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날 눈이 엄청 마주쳤어. 아 이제 너무 행복해. 나는 못 봤는데 이제 엄마는 뒤에서 멀리서 보고 집에 와서 되게 웃었지. 이제 어머님은 이제 시장 타면 어깨 딱 펴지고 이제 그렇지 요즘은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유 요즘은 나보다 더 연예인이야. 나 가다가 어머니 이제 장 보다가 조용히 장 보다 전화하면 내 딸 구수경이. 그래 내 딸. 구수경이 무슨 일이야? 맞아. 요즘 너무 그러죠. 자랑이신 거야. 근데 또 아니면 또 온다고 또 아니야. 자 이제 우리 전학생들이 마지막 항목을 정해줬는데 마지막 항목은 하고 싶은 거를 적어놨어요. 하고 싶은 거. 거짓말을 맞춰라. 자, 얘들아, 교실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선생님. 그래, 나 선생이야. 너희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반가워. 요즘 자주 오네. 자주 와야지 그럼. 자, 거짓말을 맞춰봐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 오늘은 3명씩 나와서 각자 재미있는 TMI를 말할 건데 그 중에 2명은 진실, 1명은 거짓이야.
잘 맞힌 사람에게는 선물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맞춰주길 바랄게. 네. 자, 박수. 와, 도레미다 가. 자, 그러면 수연, 수경, 지훈부터 각자 TMI를 말해봐. 나부터 해볼게. 나는 경연을 하거나 시험을 칠 때 꼭 미역국을 먹어. 그거 보통 안 좋은 미신 있잖아. 아니야, 오케이, 지훈이. 나는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서 300만 원을 뜯긴 적이 있어. 저거 왠지 진짜 같아. 아니 200만 원이라고 그거 아니야? 너 많이 느낀 거 아니야? 나는 행사 진행을 갔다가 집으로 마이크를 가져온 적이 있어. 아닐 것 같아. 자, 태연아. 영철이 그랬어. 태연이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제일 거짓말 같아? 아, 수경이가 거짓말 같아. 어떤 게? 마이크는 아니야? 마이크를 집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음향팀에서 뺏었을걸? 현실적이야, 맞아. 중견 가수. 네, 맞아. 나도 이 마이크 집에 갖고 가고 싶어도 오디오 감독이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까지 뛰어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마이크가 아니고 행사 차량을 가져갔을 거야. 차키 꽂아 있길래. 그리고 행사 자체가 어디서 열린 행사야? 무슨 행사? 그때 평창에서 열리는 건데 내가 사회를 봤어.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굴러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의자에 놓으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도벽. 가방에 넣는 거 모든 가방에 넣고 본다. 아니 근데 나도 이제 행사 사회를 보는 사람이잖아. 그치. 마이크를 돌려주지 않아. 사회자는 계속 자기가 갖고 있어. 맞아. 끝날 때까지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지고 갖고 있어야. 언제 돌려줬어? 아직도 갖고 있어?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다음 날 내가 다행히도 평창에 같은 장소에 또 똑같은 이제 MC를 좀 보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자, 그럼- 다음 날 드렸지. 자, 지훈이. 왠지 맞아. 나는 이제 대학생 때 친구랑 같이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가 띵동하는 거야. 근데 도를 아십니까?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그래 나한테 할아버지의 영이 자꾸 여기를 맴돈다는 거야. 또 어린 마음에 그럴싸하지. 그럴싸하잖아. 근데 이 할아버지를 잘 기도를 해줘야지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그 어린 마음에 그분을 따라서 내 그때 학교가 안성이었거든. 안성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까지 갔어.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한복을 주시는 거야. 입으라는 거야. 그래서 한복을 입고 절을 했어. 근데 갑자기 얼마 있냐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지금 현금이 없는데요. 라니까 그럼 계좌도 되니까 계좌로 한번 보낼 수가 있냐. 근데 그때 내가 시였나 봐. 우리가 그 생활비 통장이 있었거든. 그걸로 해가지고 300만 원을 이체 드라마, 약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 웹소설 아니야? 웹소설, 웹드라마. 아니. 계좌 이체를 했다고? 계좌 이체를 했어. 300만 원을. 300만 원. 아니 근데 이거는 수근이한테 접근해야 되는 게 수근이 형 어머니 진짜잖아. 이거 뭐야? 너희 집을 알고 눌렀다는 거는 이미 정보를 어서 듣고 간 거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거를 알고. 모든 내부에 적이 있는 거지. 그럼 넌 이게 사이비라는 걸 언제 알았어? 그러니까 돈 뜯기고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주변에서 이건 나는 지윤이가 거짓말인 것 같아. 지윤이? 지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똑부러진 애인데 거기다 300만 원을 줬을까? 약간 쉬우면은 무서워서 준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세상에 그런 거 믿는 핀이 있다 했더니 딸이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그 지윤이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게 진짜. 안성에서 평택도 좀 리얼해. 진짜. 근데 미역국은 이거는 거짓말이기가 좀 그런데. 그렇지. 어때? 이건 미역국 진실일 것 같아. 미신은 알아? 미역국에 대한 미신? 당연히 알지. 미역국 먹으면 뭐 시험이나 그런 데서 미끄러진다 이런 미신이 있잖아. 나는 그걸 무시하고 먹어. 다른 거 먹을 것 같아 수연이 너 됐어. 약간 싸우자 미신아 이런 느낌이야. 미역국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수연이 다른 거 먹는데. 나 미역국 너무 좋아해서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좋아해 아니면 무슨 미역국? 좋아해? 소고기 미역국 좋아해. 그래, 애니까 뭐 미끄러지고 이런 거고 그지. 관계 없이 그냥 나는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먼저 수연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연이 거짓말. 수연이는 미역국 아니야. 미역국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어. 나도 미역국 아니야. 저렇게 딱 부러진 애가 미역국 그래. 음식을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수연이는 먹을 것 같아. 자, 지윤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사람. 나는 마지막에 어머니가 한 말이 너무 리얼 같아. 역시나 세 명. 역시나 세 명. 자, 내려주고. 수경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손 들어줘. 수경이는 저런 걸 만들 수 없는 이야기잖아. 5명. 수경이는 야무져서 그런 실수를 할 애가 아니야. 자, 셋 중에 누구의 말이 거짓말인지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거짓말은 나야. 저런 거짓말에 속는 자신이 있다는 걸 나도 지훈이를 갖다가 지훈이가 어머니 그 무슨 얘기길래 저 토르 진짜다. 근데 아, 그거 너 진짜야. 속았네. 엄마 아. 얘기는 진짜고 엄마 얘기 진짜고 내가 따라간 건 맞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10만 원을 뜯겼어. 줘봐, 내가 엑스가 아니네. 디테일하게 엑스모 잡는 게 너무 어려웠다. 엄마가 저한테 오늘 치느라고. 300이 그 당시에 학생이고 그럼. 친구랑 살고 이러는데 갑자기 300을 낼 수가 없어. 맞아. 그러면 수경이는 진짜 마이크를 진짜야? 들고 오 진짜야. 진짜 집에 갔는데 이렇게 딱 가방을 열었는데 마이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거기가 비상이 난 거야. 거기가 진짜. 마이크 누가 가져갔냐? 막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 근데 이제 워낙 또 친하게 많이 이제 일을 주셨던 관계자분이어서 이해를 해주셨지. 수연이는 그럼 너 매일 소고기 미역국 먹었어? 나는 경연 날마다 매일 소고기 미역국을 먹고 있어. 진짜 미역국이 맛있어? 좋아해. 내가 한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미역국이고 치킨 좋아하는데 근데 왜 미역국 먹으면 막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어? 많이 들었지. 근데 나는 그런 미신에 조금 믿는 걸 싫어해. 멘탈이 강해. 약간 덤벼라 미신아 이런 느낌이야. 나도 집에 인테리어 할 때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울 있으면은 너무 안 좋대. 그거 듣고 나는 거울을 이만한 걸 설치했거든. 아 진짜? 비슷해.